안녕하세요. 그림친구 TV입니다. 오늘은 제 아이와 저를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아이는 5살이에요. 저 스케치된 모습은 3년 전 사진을 보고 그린 것이고요. 현재는 저 아기띠에 안겨있는 그런 아가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제 놀아달라고 떼를 쓰고 안 놀아주면 삐쳐서 자기 방 문을 닫고 들어가는 정도는 돼요. 우선 이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는 이번 주에 이상하게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일상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살림을 하고 제 작업도 하고 있어요. 아내도 일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아이를 보는 시간이 잘 나눠져 있어요. 올해 초부터 아내 일이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해졌고요. 코로나19랑 겹쳐서 저는 레슨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의 유치원도 코로나 비상시마다 등원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았죠.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 가르치는 시간 외에는 제 작업에 있어서는 저 자신이 법이고 또 회사이기도 하고 결정권자이기도 하고 노동자이기도 하고 홍보를 하는 담당자이기도 하고 마케터이기도 하고 또 운송업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프리랜서이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미술 작가들 혹은 예술가들은 프리랜서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죠. 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잠깐씩 한시적으로 조직과 계약을 할 텐데요. 보통은 그냥 화가나 작가나 예술가, 창작자 이런 식으로 부르죠. 이런 계통의 사람들은 보통 직장인과 그렇지 않은 경계에 있다고나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은 어떤 일, 그러니까 전시나 의뢰 등에 얽매여 있지 않아도 자신의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이죠. 또 자신의 작업 목표를 세워서 꾸준히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창작자들은 세부적으로 모두 입장이 달라요. 제가 그런 거를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가족일에 시간이 필요하면 저는 가족일에 시간을 더 쓰게 되죠. 그리고 아내나 가족들도 제가 시간이 나 보이니까 어떤 믿음이랄까? 그런 것이 남아있죠. 아마 크게 경제적으로 성공한 예술가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거예요. 제 생각에 평범하고 안정된 가정과 예술적으로 성공한 작가가 되는 두 가지를 크게 성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능력이나 노력 그리고 운 같은 것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몇 년 전에는 아이가 잠들고 밤부터 작업을 시작해서요. 새벽에 집에 들어와서 자기도 했었어요. 아이는 아침에 또 일어나서 저를 깨우고 저는 깊은 잠을 못 자죠. 그런 패턴은 분명히 작은 성취가 생기는데 점점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 확연히 느껴져요. 그리고는 건강이 다시 그전으로 돌아가기는 힘들죠. 장기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결국 건강이 받쳐줘야 되니까요. 대부분의 작가들의 경제적인 문제는 아무래도 월급처럼 일정하게 들어와서 계획하기 어려운 조건일 거예요. 그래서 창작자들에게는 커다란 성취란 특히
평범한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욕심이 되는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식 때문에 자기의 꿈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부모 세대는 자식 교육에 대해 너무 많은 시간하고 물질, 정신 등을 쏟아붓는다고 생각이 돼요. 쉽게 말해서 본인의 능력으로 쌀을 사서 밥도 해먹고 반찬도 해먹고 해야 되는데 쌀을 사고 밥 반찬을 해서 숟가락을 손에 쥐어주죠. 혹은 떠먹여주고요. 그런 부모들은 평생 해줄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이나 막대한 책임감 같은 것을 갖고 있겠죠. 저의 경우도 부모님을 잘 만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떤 배우고 싶은 것이라든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나이가 들면서 생각해보면 독이 되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경우도 보면 모든 것이 잘 갖춰진 곳에서 자란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자기가 원하는 환경이 세팅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자기가 일을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멈칫거리고 포기해버리죠. 자신이 쟁취해야 되는 것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요. 교육이란 것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몰랐는데 제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조금씩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그렇고 아이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독립심을 심어주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육은 경계를 잘 조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교육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작업을 하면서 평범하고 안정된 가정을 이루려면 자기 통제와 규율과 엄격함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오늘 너무 길어져서 이런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하기로 미뤄두고요. 그림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그림 속에 저는 3가지 시점으로 그려졌어요. 사실 폰을 보면서 연기를 하는 중이에요. 아기띠를 하고 있는 저를 그려보고 싶어서 찍어둔 사진이 있어요. 여러 장을 찍었는데 3가지 다른 면을 골라서 그렸고 각기 다른 계열의 색으로 표현을 해보았어요. 예전에 스케치를 해놓았던 그림이고요. 이번 주에 이런저런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몸도 별로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과 시간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하다가 이 스케치가 생각났어요. 몸이 3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나, 아이와 놀고 살림을 하는 아빠, 학생과 소통하며 수업하는 선생.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것도 올해 작업적인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작게 그림을 그려서 일주일에 하나씩 작은 성취감을 갖도록 하자는 게 제 목표였어요. 매주 금요일에서 토요일에 업로드했었는데요. 처음으로 토요일 밤에서 일요일 사이에 하게 되네요.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겠다는 것은 저와의 약속이면서도 구독자와의 약속이라고 생각돼요. 현재 저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려요. 제 그림과 이야기가 지루할 수도 있는데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피드백해 주시고 전시 공간에서는 또 이루어질 수 없는 새로운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이런 소셜미디어 같은 특히 유튜브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다 보시지는 않더라도 대략적인 파악을 하시고 소통을 해주시니까요. 그런 부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몸이 세 개인 방식으로 화려하고 강렬하진 않지만 꾸준히 하는 작은 성취를 감사히 생각하는 그림 친구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